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6.29 선언 31주년이 되는 날 오후 1시입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가 한 달 전에 국책연구기관에서 사퇴한 이후에 언론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왔습니다. 어제 오후 대구 남구 프린스 호텔에서 열린 2018 시민 통일 공감 토크 콘서트에서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한반도 평화를 보장할 수 없다. 진정한 북한 비핵화는 오직 김씨 세습 통치 교체로만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북한이 내놓고 있는 이 전략은 미친놈 전략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미친놈 전략은 미국에서 닉슨 대통령의 대소 정책을 일으킵니다. Madman's Theory라고 부릅니다. Madman's Theory. 공산주의자에게는 내가 뭘 할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 족보를 캐고 올라가면 이승만 대통령과 연결이 되고 트럼프의 전략도 Madman's Theory라고 일컬어졌는데 이번에 김정은을 만나서 김정은에게 속는 걸 보니까 그건 완전히 맹탕인 것 같습니다. 태정공사는 김정은은 집권 초기 북한 사회에 자본주의 경제 요소가 자리 잡고 남한과 비교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면서 1990년대에 등장한 장마당, 별명이 메뚜기장, 진드기장 등등 이게 확산이 되어가니까 시장경제가 북한 농단 권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여기에 경계심을 갖게 되었다. 북한에는 젊은 층 사이에 한국 드라마와 영화 등 한류 열풍이 불고 있고 북한의 사회 문화적 분위기가 근저에서 변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어떤 대응책을 마련했는데 그게 인도 파키스탄식 핵 개발과 미친놈 전략을 겸한 것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김정은의 급변한 태도는 미친놈 전략의 일환으로 군사적 긴장을 유발해가지고 한국민이 평화를 갈망하게 만든 다음에 얼굴을 확 바꿔가지고 원하는 것을 챙기려는 전략이다. 북한 내부에서도 그런 효과가 먹힐까라고 회의적이었는데 최근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충격적이라고 했습니다. 즉 문재인 정부가 그런 김정은의 미친놈 전략에 말려들고 있다 또는 공조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태영호 공사는 문재인 정부의 최근 북한 관련 정책에는 평화와 공영,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체제 정착, 한반도 신경제 구상 등 평화체제 군축과 군사연합 연습 중지, 철도 연결, 적십자 회장 등의 주장만 있을 뿐 가장 중요한 비핵화 방안은 없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실력만이 남북관계에 진정한 훈풍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남북관계의 가장 핵심이 비핵화인데 비핵화에 대한 언급 없이 또 비핵화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북한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적극 협조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또 이렇게 하지만은 결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잘 아는 두 사람이 있다면은 현재 한국에는 북한 체제를 핵심에서 경험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고 또 한 사람은 랑코프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러시아 사람인데 지금 국민대학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랑코프 교수는 러시아 사람으로서 소련의 붕괴 과정을 보았고 또 북한을 자주 왕래하면서 북한 사정에도 밝은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비교적 정확합니다. 북한 체제의 본질을 아니까요. 이 랑코프 교수도 태영호 공사하고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선닷컴과 인터뷰에서 이번 트럼프 김정은 회담에서 트럼프는 완전히 속았다. 이렇게 속을 줄은 몰랐다. 동시에 후속 회담, 지금 미국이 상당히 기대를 걸고 폼페이오가 금명간에 북한에 간다 등등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후속 회담을 통해서 비핵화를 이루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것은 실패하고 말 것이다. 이미 김정은은 얻을 만큼 얻었다. 다시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를 동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동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영호 공사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북한은 절대로 비핵화 안 한다. 아니, 비핵화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태영호 공사의 이야기는 김정은 3대 세습 체제가 바뀌지 않으면 북한 핵 개발 안 된다. 북한 핵 폐기는 안 된다. 뭐 비교적 간단한 논지입니다. 태영호 공사는 북한에서 그 사회적 큰 변화를 직접 목격을 해서 그런지 이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것이 김정은에게 얼마나 불리한 것이냐 하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태영호 공사는 또 북한이 중국식 개혁 개방이 어려울 것이다. 3대 세습 체제를 바꾸지 않는 한 중국식 개혁 개방은 바로 대외적으로 이 체제를 개방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3대 세습 체제가 김일성 신화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모택동이나 호지명처럼 상당한 정당성과 정통성을 갖고 있었던 정권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한다면은 개성공단식 특구를 여러 개 만드는 것일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다만 시진핑이가 전략적 결단을 해가지고 신의주 같은데 집중 투자하는 걸 김정은이가 받아들이면은 부분적인 중국식 개혁 개방은 가능하지 않을까. 또 신의주의 배후 지역이 한국이 아니고 또 다른 공산 체제니까 비교적 외부로부터 이 자유의 물결, 정보 유입을 차단하는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 태영호 공사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고 나온 것은 상당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에 대한 국내적 비판이 약합니다. 야당의 목소리가 약해졌고 언론은 일방적으로 박수를 보내고 있는 응원부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태영호 공사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황장엽 선생이었습니다. 97년에 황장엽 선생이 한국에 와서 한 1년 지내다가 바로 또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고 그 뒤에 한 10년 동안 좌파 정권이 계속되었는데 이때 황장엽 선생이 정부의 보호를 받으면서도 정부의 지원을 받는 입장이면서도 아주 용감하게 김대중 노무현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차없이 비판을 했습니다. 그것이 언론에 제대로 보도되지 않아서 그렇지 황장엽 선생은 말년에 정말 한국인을 위해서 고마운 일을 하고 201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황장엽 선생이 쓴 북한의 민주화는 세계 민주화의 일환이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한국의 인권주의자들, 민주주의자들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합니다. 요즘은 북한 인권에 침묵하는 자는 친일파보다 더 나쁘다. 지금 미국 등 해외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북한 인권 문제에 침묵하고 북한 인권단체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을 아주 맹렬하게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황장엽 선생의 경고가 이제 다시 필요한 시점인데 태영호 공사가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를 합니다. 황장엽 선생의 이 논문에서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독재 통치자들이 인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은 본질상 인민을 반대하는 전쟁 행위나 다름없다. 김정일은 수백만 인민들을 무더기로 굶겨 죽이고 수십만 인민들을 항시적으로 정치범 수용소에 가두고 귀축 같은 만행으로 죽이고 있다. 이것은 6.25 전쟁 중에도 일제 통치기에도 볼 수 없었던 참상이다.
이것은 적수공권인 인민들이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고 있는 점에서 쌍방이 무장하고 싸우는 전쟁보다 더 비참한 상태다. 독재자가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항시적인 전쟁 상태를 평화 상태라고 인정하고 이러한 평화 유지를 주장하고 있는 평화주의자들, 평화 공존주의자들은 평화의 간판을 쓴 위선자이고 기만자이다. 한국의 친김정일 세력에 그대로 적용되는 글입니다. 일제 식민지 통치를 반대하는 민족 해방 투쟁이 정의의 항전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오늘날 김정일 독재 체제를 반대하는 해방 투쟁도 또한 정의의 인민 항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일제 통치자들과 결탁한 사람들이 민족 반역자로 결단되고 있다면 김정일 독재 집단과의 평화적 공존과 협력을 주장하면서 북한 인민들의 비참한 인권 유린 상태를 외면하는 사람들도 평화와 민주주의 가면을 쓰고 독재자들을 도와주는 민족의 배신자라는 규탄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이거는 친김정은 세력은 친일파보다 더 나쁜 민족 반역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내적으로는 언론, 수사기관, 그리고 친 NGO 단체들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 얼마나 반민족적인, 반인도적인 행위라는 것을 본인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비판을 안 받으면. 그러나 국제 여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제적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언젠가는 문재인 정권을 히틀러에 협력했던 당대의 독일 지식인들처럼 비판하는 날이 올지 모릅니다. 지금 바로잡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